저는 요즘 그 최종 학력보다 최근 학력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대학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니 또 이제 그 다른 방법의 이제 학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문제, 또 대학 입시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늘 그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소위 말하는 공부를 참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청년을 한번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일단 예. 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그 삼성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주식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장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먼저 그 설명을 드리고 앞뒤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면 이제 모든 얘기가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외고를 나왔죠? 저 과학고 나왔습니다. 과학고. 특목고 중 하나인. 과학고를 2학년을 마치고. 저희 과학고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영재고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2학년을 마치고 뭐 카이스트에 가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원래는 2학년을 마치고 서울 의대를 들어갔죠. 저 3학년까지 했었습니다. 3학년까지 하고 서울 의대를 들어갔고. 제가 그때 저 다음 해부터 2년을 마치고 갈 수 있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3년을 마쳤군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의대를 갔다가 1년 정도 다녔나요? 한 학기 다녔나요? 1년 정도 시간이 있었고요. 그때 200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월드컵 할 때였고요. 그래서 그때 2003년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의대를 포기한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전공을 경제학으로 바꿨죠. 그래서 뭐 사실 아무래도 외국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서 갈 때처럼 과를 정해서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실 처음에 초기에는 수학했었고요. 그다음 졸업할 때는 경제학을 하고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 학교가 스탠포드였죠. 스탠포드를 마치고 MIT를 갔나요? 맞습니다. MIT에서 석사를 했죠. 거기 결국은 이제 석박사를 한 건데. 통합 과정이어서 거기에서의 전공은 뭐였죠? 역시 경제학. 경제학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뒤 상황, 또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눠볼 건데요. 일단 과학고 다닐 때 수학 올림피아드를 나갔죠. 그때인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한 2번 정도 나갔나요? 사실 그 올림피아드라는 게 요즘은 사실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대회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회 저도 나갔었고, 제일 아무래도 컸던 거는 제가 3학년 때 그 우리나라 대표로 그 세계 올림피아드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금상이라고 하나요? 금메달이라고 하나요?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림픽처럼 정말 딱 한 명만 금메달을 주는 건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금메달, 그 다음 은메달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은메달을 받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2번을 나갔었나요? 제가 국제경신 한 번 나갔습니다. 그랬었고 이제 대학을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건데 요 대목에서는 이제 또 물어봐야 될 게 있죠. 그 노력을 좀 한 거냐, 내가 생각해 나는 원래부터 그냥 머리가 좋으냐, 뭐 이런 얘기 사람들 궁금해하잖아. 그 얘기 좀. 뭐랄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당연히 다 그 특성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외모가 좋아서 연예인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굳이 따지면 약간 그 책 읽고 시험 보는 걸 좀 잘했던 타입이었고요. 근데 뭐 물론 저도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예전과 비슷하게 그냥 학생들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되게 뭐랄까 권장되던 시기였거든요. 저도 거의 그냥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 같이 그냥 하니까 그래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들이 그냥 뭐 영재다 천재다 불러도 그 사람도 어쨌든 하루 종일은 공부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죠. 그 확실히 그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뭐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느껴보니까 관심사가 적은 사람들이 어떤 걸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곳에 에너지를 쏟으면 당연히 어떤 한 개를 그렇죠. 특별히 잘하기 힘든데 그때만 해도 뭐 저도 그렇고 상당수의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딱 그 시험 아니면 공부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거에 집중을 더 할수록 당연히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외국 애들 보면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던데 그렇죠. 저희 때는 그런 건 없었지요. 그냥 오직 그냥 공부. 그냥 시험 보고 뭐 계속 그런 거니까요. 예. 자, 그러다가 어쨌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거를 그만둔다는 게 이 쉬운 게 아닌데 뭐 어떤 동력이 있어서 그걸 그만두고 과감하게 그게 그 사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이라 역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저희 때까지도 그 학생들한테 너 뭐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하고 남들이 좋다니까 가고 저도 약간 남들이 좋다니까 일단 간 케이스였는데요. 왜냐하면 뭐를 내가 특별히 하고 싶다 또는 뭐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없던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공부만 하고 시험만 보고 했는데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가 갑자기 됐는데 다들 그냥 의대 가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좋다. 추천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딱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그렇군요. 일단 입학을 했는데요. 다행히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뭐 크게 나누면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정말로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싶었다 라는 분들이 있었고 3분의 1 정도는 뭐 다른 것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왔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좀 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3분의 1 정도는 의사 외의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부모님이 의사거나 집안에 의사가 있는 분들은 보통 의사를 원하니까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어떤 기대를 받고 기대가 있고 본인도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의사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고요. 그럼 3분의 1 정도는 근데 그냥 의사가 좋은 것 같았고 나는 의사가 해보고 싶었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3분의 1 정도는 저처럼 그냥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좋다고 해서 일단 왔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와서 이제 뭐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의예과였는데요. 예과에서는 딱히 의술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선배들이나 뭐 윗분 교수님들 이런 분들 뵙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일단 소명의식도 별로 없었고 왜냐면 나는 정말 의사가 되어야 될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의사가 당연히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사는 뭐 특히 TV 드라마도 그렇고 딱 뭔가 이러고 메스 이런 다음에 수술하는 의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손재주가 거의 없어서 젓가락질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뭔가 되게 신기하게 손을 한 걸 보여주시면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수술을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커녕 젓가락질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럼 나는 수술하는 의사는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되게 많은 것을 일단 없애고 시작하는 건데 이 진로를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근데 그래도 사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잘 사람이 진로를 잘 안 바꾸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그때 그 장학재단을 출범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는 유학 간다는 돈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때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모든 걸 그래도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간 과정이 있으니까 뭐 손재주가 좀 없다고 해도 뭐 저것도 내가 노력으로 얼마든지 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또 그건 안 한 모양이에요. 그게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요. 사실 대부분 그리고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걸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수학 경시 대회나 아니면 이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사람별로 재능의 차이가 약간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뭐 우사인 볼트처럼 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세계 정상급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손으로 이걸 하는 거를 익히느니 그냥 내가 잘하는 거자. 그리고 또 그 잘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아무래도 내가 잘하는 거랑 덜 받으니까 그래서 그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탠퍼드로 갔어요. 예, 예. 갔더니 생각했던 그런 생활이에요? 사실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게 몇 개 있었는데요. 갔더니 일단 뭐 예를 들면 하버드나 스탠포드 이런 데 생각하면 우리 생각하면 막 정말 천재들만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정말 그런 시험 잘 보거나 뭐 빨리 외우거나 하는 천재들은 생각보다 적고요. 적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재능이 사실 다양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뭐 정치인이 될 소질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사업가가 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차이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좋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수학을 어느 정도 못하거나 영어를 어느 정도 못하거나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거기는 가면 정말 수학을 우리나라 중학생 수준도 못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다른 걸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성이 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확실히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이렇게 다양성으로 뽑고, 진로를 택할 때도 되게 다양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게 컸습니다. 그럼 스탠포드의 생활이 뭐 한 3년? 4년 있었어요. 4년 있었어요. 네. 4년간의 그냥 일반적인 그 생활은 어땠어요? 공부 몇 시간 하고 뭐 예를 들면 예. 친구랑 어떻게 지내고 뭐 취미 생활 어떻게 하고 이 좀 여유 있었어요 그때? 네. 사실 대학 생활은 꽤 여유는 있었습니다. 여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되게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고 칠게 그냥 글로벌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그 공부를 우리나라처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속한 기숙사에 좀 한 동, 뭐 한 층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그 블럭에 그 외국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영어를 모국어로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친구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겨졌죠. 아 얘는 영어 욕 잘 못하는구나. 근데 뭐 저는 서부에 있었으니까 인종차별 같은 거 좀 적었는데 뭐 외국인이 예. 없었다고 하는 거는 아시아계가 없었다. 아니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영어로 못하는. 오케이. 예.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2세들도 교포들은 있고, 교포들도 있었고. 있고, 뭐 중국 교포도 있고,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온 애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애들은 영어가 자기 모국어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언어적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저는 또 과거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하면 다 되더라고요, 웬만한 거. 그래서 1학년 때 룸메이트 중 한 명이 그 미국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었어요. 골키퍼라는 친구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운동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학교 다닐 때 정말 운동만 하시거든요. 운동만 엘리트 그죠. 스포츠니까 우리나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공부만 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도 들어보면 운동은 정말 하루에 서너 시간만 하고 학교 수업 다 듣고 대학 와서 똑같더라고요. 청소년 대표급인데도 그냥 훈련은 정말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다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뭐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 이런저런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든 뭐 놀러 가든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고등학교 때 수험 생활할 때와 스탠포드를 다니면서의 공부량은 어땠어요? 공부량은 그러니까 공부가 우리가 하는 말은 뭐 수업 듣고 뭐 시험 준비하고 숙제하고 이런 걸로 하면 반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반도 안 됐고. 예.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이 시험이라는 개념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정확히 옮겨 적는 게 높은 점수를 받는 예.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대학에서도 이제 네.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서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네. 거기서의 뭔가 시험의 패턴, 발상의 전환 뭐 이런 거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예, 성적을 예.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 같이 약간 답이나 공식이랑 딱 떨어지는 거는 우리랑 거기랑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수학 답은 하나니까. 근데 인문학 수업을 저도 강제로 몇 개 들었는데요. 거기서는 정말 범위가 다양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세이를 일단 쓰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세상 일이라는 게 정답이란 게 없잖아요. 근데 대신 자기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서 다른 사람 설득할 수 있는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수님이 예를 들면 이분은 이쪽으로 생각하시지만 제가 반대 의견을 내도 그럼 이제 질의응답도 있고 뭐 첨삭도 있고 한데 아 이 친구가 충분히 생각을 했고 논리적으로 생각되면 그 점수는 잘 줍니다. 저도 외국에서 잠깐 그 경험을 보면 그 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막 학교에도 이
벽보락 노티스 보면은 예. 선배가 후배를 또 라이팅 해준다는 것도 있고 뭐 예. 막 하여튼 라이팅 하는데 뭔가 라이팅 분야에서 그래도 좀 지적을 덜 받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던 그런 기간은 얼마나 그게 제 그러니까 첫 해 같은 경우는 1학년이 되면 무조건 그 인문학 수업을 듣게 하는데요. 그 인문학 수업에서는 필수적으로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그 모국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담당 그 교수님이나 분들도 약간 좀 더 배려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배려 주시는 게 좀 첨삭을 자주 해주고 흔히 오피스 아워라고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때 좀 더 시간을 많이 내주시고 오케이. 사실 제가 처음 썼을 때 그 담당하시는 분의 반응은 아직 되게 기억에 남아요.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애가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게 사실 잘 안 믿어진다라는. 그게 뭐야? 너무 못 썼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게 대체 뭐냐. 아주 뭐 공부 잘한다고 칭찬만 받다가 그런 얘기는 엄청 충격으로 왔을 것 같아. 심리적으로도.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잘 못하긴 했는데 물론 그걸 직접적으로 되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네.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놀랐다, 뭐 하여튼. 영어를 잘 못하는구나. 네. 그래서 아 예 그러고. 근데 그 언어도 언어인데 사실 그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어떤 글을 쓴다는 거 훈련을 별로 못 받은 게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럴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우리 네. 그런 걸 잘 안 그랬고. 네. 그래서 그게 뭐 한 3학년, 4학년 때는 많이 발전했어요? 사실 2학년부터는 그 자기 전공 수업을 듣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적은데요. 그렇게 1년 동안 수업, 그러니까 매 학기 한두 개 들으면서 어떻게 뭐 스파르타식으로 좀 받으면 확실히 훨씬 나아집니다. 오케이. 예, 지금 저의 영어 실력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못하거든요. 그때 딱 훈련 받을 때. 그리고 확실히 그 한국에서 말하거나 글을 쓰는 한국어와 영어의 그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합니다. 예. 대학원 진학도 경쟁률이 좀 심하죠? 심하죠. 예. 그거는 뭐 우리는 그 개념이 바로 들어오는데 경쟁률이 몇 대 몇 뭐 이렇게 좀. 그게 뭐 당연히 때에 따라 다른데 알기 쉽게 생각하면 10대 1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으로 MIT 이제 네. 갔고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간 것이고. 네. 뽑을 때 박사 같이 뽑습니다. 같이 뽑는. 예. 통합해서 그냥 딱. 예. 그때 내가 얼핏 알기로는 뭐 예. 아시아계가 한 명?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무슨 뭐 예. 이런 하여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구나 이런 느낌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그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시아계는 좀 있는 편인데 인도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좀 없긴 합니다. 예. 그래서 한 학년에 보통 한 명 아니면 없고 보통 오케이. 그런 경우라. 그 석박사 과정은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죠? 제가 6년 했고요. 보통 6년? 네, 꽤 짧진 않습니다. 예. 그렇구나. 6년. 예. 그러면 이제 학부 생활 4년에 뭐 그거 네. 5, 6년, 10년을 했으면 이제 그거 마칠 때쯤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약간 화가 미국화 많이 되죠. 되는 예. 거죠. 그게 사실 그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저도 그냥 방학 때 자주 이제 부모님 찾아뵙거나 아니면 친지 만나러 오니까요. 다른 분들이 좀 느끼더라고요. 아 얘가 한번 미국물 좀 먹었구나 너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그런 스펙을 갖고 군대를 갔어요, 그죠? 예. 군대를 갔죠. 군대를 안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예. 들면 뭐 병역 특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 방법이 어쨌든 현역 군인으로 갔습니다, 그죠? 네,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죠. 그러게 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 뭔가 선택할 방향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미국에 남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뭐 맥킨지라든가 하여튼 뭐 네.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고 뭐 또 글로벌 어떤 회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직을 뭐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네.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하다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뭐 학교에 있다 보면 그걸 따라가게 되고 어떤 조직에 있다 보면 그 조직 그 문화를 따라가잖아요. 사실 박사과정에서 교수님들의 목표는 훌륭한 연구자를 길러내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교수나 연구자를 길러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하시는데요. 저도 그래서 약간 그렇게 교수직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저희도 이제 마지막 해 보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것저것 인터뷰를 할 때 그때 약간 느꼈던 게 아 나는 이 교수직보다는 리서치나 아무래도 좀 실물 쪽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약간 그 연구직보다는 약간 현실에 가까운 쪽으로 직업을 택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선택한 게 외국 회사였나요? 한국 회사? 아 그때는 외국 회사였습니다. 그때. 예. 외국의 일종의 그 회사가 하는 일은?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한 개념인데요. 미국은 흔히 변호사들이 되게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소송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경제적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에서 애플과 이렇게 뭐 특허권 시비가 붙잖아요. 그럼 변호사들이 뭐 특허권을 침해했다, 안 했다를 이제 승부를 내는 거고. 근데 만약 침해를 했으면 그 다음 문제는 손해배상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추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 경제 모델에 따르면 이러저러해서 뭐 피해액이 1조입니다. 아니면 뭐 반대편에서는 뭐 5조입니다. 그러면 서로 논거를 비교하고 그래서 그런 경제 컨설팅 일을 했었고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회사에 계속 이제 있으면서 네. 뭐 거기서 세금도 내고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은 뭐 미국인이 돼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기도 하는데 네. 결국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이제 한국으로 온 예, 거죠. 예. 한국에 와서는 이제 삼성에서 입사를 일을 하게 된 했습니다. 거고. 지금 하시는 일을 그냥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예.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펀드 됩니다. 매니저. 예. 네. 가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대목에서 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야, 직장 생활 아무리 네가 공부 잘하고 뭐 회사에 들어왔어도 직장 생활 아니냐 그거는. 네. 빡세고 위아래가 있고 뭐 출퇴근 시간이 있고. 네. 근데 지금쯤이면 어쨌든 그 의대나 설사 의대가 아니라도 전문직 있잖아요. 네. 이제 변호사일 수도 있고 예. 지금 뭐 이런 거를 충분히 뭐 시험으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내가 전문직이 안 되고 지금 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과 좀 비교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 사실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회사원 할 거면 의대 있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근데 뭐 사람마다 그거는 그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얼마 받느냐, 무엇을 하느냐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지금 조직의 문화는 좀 어떻습니까? 견딜만 해요? 뭐 사실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이제 다음 달까지 마치면 4년이 되거든요. 그거는 한마디로 잘 견뎠다는 증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공부 아주 잘했던 그런 이제 케이스로 모셨는데 궁금해. 친구들 중에 나 정도 커리어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다. 아니면 역시 나 정도 한 사람은 별로 나도 못 찾겠다. 어느 쪽입니까? 굉장히 많죠,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죠. 뭐 이게 사실 다 각자의 분야에서 잘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뭐 의대, 법대 간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연구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특히 선배들보다는 후배들의 경우에는 저도 창업해서 성공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사실 그런 분들이 좀 부럽습니다. 막 자기 뜻을 펼치고 있어서.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지금 그 좋은 데서 일하고 있는 또 친구들과 또 세상을 볼 때 이 공부를 잘했다는 것과 행복의 관계는 뭐 어떤 좀 비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례라고 말할 만큼은 없는 것 같고요. 예, 흔히 뭐 행복한 성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 뭐 확실히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보통 잘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보통은 약간 끈기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것도 싫은 것도 억지로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보통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 자기 일에 좀 성공할 확률이 높고 예. 공부를 잘했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또 평균 이상일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예. 또 그 경제적인 게 우리의 삶에 뭐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큰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기본으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끈기 뭐 요새 그릿이라고 하는 예, 게 뭐 맞습니다. 많이 예. 얘기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좀 참을성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좋은 면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건 같이 느끼죠. 더군다나 코로나 예. 상황 때문에. 물론입니다. 예. 그러면 그 석사, 박사 과정을 그 본인이 그때는 아마 예. 본인이 그 분야의 최정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장 그 예. 아니 가장 이제 그 분야에서 모든 걸 같이 이제 같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네.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느낌은 어때요? 역시 나는 가장 그 하이엔드 쪽을 네. 나는 놓치지 않고 가고 있다.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가고 있다. 아니면 야 지금은 이제 나도 좀 뒤처지거나 위기의식을 느낀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한 곳은 이 자산 운용업인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남의 돈 만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의 돈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라라는 것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강력한 업종이에요. 근데 그럼 그건 달리 말하면 뭔가 빨리 따라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업 자체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업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세상이 요새 정말 빨리 변하는데 저희 업 자체가 따라가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까? 나도 이걸 좀 보완하고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텐데 저는 약간 저보다 젊은 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나이상으로는 저보다 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20, 30대가 되면 이미 충분히 성인이고 특히 30대 초중반이면 자기 나름의 그 커리어를 쌓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배우는 게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길을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많은 후배들이 있어요. 예. 그 친구들에게 나의 그 경험을 좀 베이스로 해서 그 길을 따라오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뭐 좀 줄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게 워낙 많이 바뀌는데요. 사실 만약 저한테도 사실 진로 상담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명확하면 얘기해주기 쉬운데 사실 그렇죠. 저도 그랬고 대부분 잘 몰라요 사실. 그냥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그래서 보통 그럼 조언을 해주는 게 무조건 실제로 뭔가를 해봐라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망하더라도 무조건 해봐야 된다. 예. 그래야 자기의 한계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실제 해봐야 알게 되는 해봐야 합니다. 거죠. 무조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약간 뭐 우리나라 문화 중에 흔히 말하는 선비 문화 때문에 내가 뭐 이런 걸 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떨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이거는 뭐 또 의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해본 적이 있어요? 많습니다. 예,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정리된 생각이? 예. 그게 좋아하는 일이 확실한 사람은 그 일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일. 네,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 두 개가 뭐 연관성이 있지만 뭐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그걸 보통 잘하게 되던데 그게 참 힘들죠.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는 뭐 제가 아인슈타인의 그 사례를 가끔 들기도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 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수 있다면 자기 다른 업종과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좋아는 하지만 그건 또 못했어 바이올린은. 네. 근데 수학이나 물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하는. 예. 근데 이런 이제 좀 그 뭐랄까 미스매치가 네. 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은 참.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대학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칸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즘엔 그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은 무슨 하버드 대학보다도 경쟁률이 더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의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들을 미국에서도 봤더니 이 사람들도 가정 환경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에세이도 좀 코칭을 받고, 예. SAT 점수 같은 것도 코칭을 받아서 시험을 잘하고, 네. 뭐 추천서도 옛날처럼 순수하지 않고, 그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네르바 대학은 인터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제 사람의 자질을 우리는 다른 각도로 보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제 지금 본인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전히 결국은 좋은 대학 뭐 또 학위 뭐 이게 언제까지 좀 유효할까요? 또 공부하는 방식은 또 학교 이외에 예. 또 뭐 어떤 그런 게 이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 생각? 이게 사실 제가 그 교수직으로 안 간 이유가 그거였는데요. 저는 앞으로 그 교수직이 지금까지 가진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데서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그렇죠. 정말 그 한마디로 학계를 끌고 나가는 최정상급의 연구자들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실 그 요즘 그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그 수능 준비할 때도 예전 같으면 동네 학원에 갔겠지만 요즘 그 인터넷 강의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인터넷 강의하는 몇 명의 그 스타 강사를 빼고는 약간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잖아요, 나머지는. 저는 연구자들 쪽도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 그 경계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 요즘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주식만 해도 유튜브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대학이나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거기에 가야 뭔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확실히 그런 거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본인의 직업 소개를 이제 뭐 거의 펀드 매니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예. 가깝다 이런 네.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럼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의 미래 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선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저희 회사의 견해와는 전혀 상관없고 제 오케이. 개인의 견해입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그렇게까지 유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요새 주변에서 펀드 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그 모바일로 직접 거래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미국 펀드 매니저 이런 거는 좀 점점 좀 위험해질 것 같고 앞으로는 다양한 방면의 그 자산 관리를 하는 매니저로 이렇게 다들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청년의 나이가 이제 서서히 끝나면서 뭔가 또 중대한 제2의 변신이나 의사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네. 본인의 포부라 그럴까? 네. 좀 꿈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 예. 계획도 좋고요. 아,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저도 이제 회사 입사한 지 이제 4년쯤 돼서 이 일도 좀 익숙해졌고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네, 모든 게 그렇듯 일단 기본기를 해야 그 다음 뭔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기본기는 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도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비즈니스의 도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만의 비즈니스를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뭐 회사도 사실 되게 약간 많이 도와주는 편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 내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걸 할 일단 수도 생각해 보고 있고. 있고요. 뭐 사실 다양한 옵션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했지만 예. 사회 혜택을 또 많이 받은 거예요. 물론입니다. 예. 뭔가를 이 청년들에게 좀 나도 환원을 한다 그러면은 예. 청년들의 어떤 이 질문 네. 또 궁금증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죠. 네. 사실 저도 뭐, 그러니까 사실 이력을 설명해 주신 거 저 들으면 이 사람 되게 편하게 이걸 진행을 했겠구나 하는데 뭐 누구나 그렇죠. 저도 나름 고민이 많았고 근데 사실 그때 되게 절실했던 게 이거를 하다못해 잠깐이라도 경험한 사람 얘기를 들었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해본 거랑 안 해본 건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누가 조언을 구하면 제가 해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잘 말해주는 편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무작정 좋은 대학 공부 잘하는 거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 길을 밟은 분의 이 삶은 어떨까 정말 궁금해할 분을 한번 우리가 모셔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해결이 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은 또 체인저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궁금증을 좀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